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무려 45억 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변화해온 놀라운 행성입니다. 만약 이 모든 시간을 단 하루 24시간으로 압축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생명체는 언제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거대한 공룡들은 과연 몇 분간이나 지구를 지배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긴 역사에서 과연 몇 초 동안 존재해왔을까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여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우주의 한 구석에서 새로운 항성이 막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훗날 태양이라 불릴 이 별 주변에는 오래전 폭발한 거대한 항성의 잔해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우주 먼지와 가스들이 서로 뭉치고 충돌하면서 점점 더 큰 덩어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이렇게 형성된 원시 행성이 바로 초기의 지구였습니다. 이 시절 지구의 하루는 고작 6시간 정도에 불과했어요. 달의 인력이 지구 자전을 점차 늦춰가면서 낮의 길이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새벽 40분이 되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화성만한 크기의 다른 행성 테이아가 지구와 정면 충돌을 한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두 행성이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우주로 튀어나간 파편들이 수백만 년에 걸쳐 다시 뭉쳐지면서 지구 옆에 떠있는 둥근 천체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밤 보는 달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오전 1시 15분께 되는 뜨거웠던 지구가 서서히 식어가면서 최초의 바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하늘에서 응축되어 비가 되었죠. 처음엔 작은 물웅덩이였지만 점점 더 크고 안정적인 물덩어리로 변해갔어요. 그런데 이 시절 지구는 아직도 너무 뜨거워서 물의 온도가 40도에서 85도 정도였답니다. 마치 거대한 온천 같은 상태였던 거죠. 이런 물은 비와 화산 활동뿐만 아니라 소행성과 해성이 지구에 충돌하면서도 공급되었어요. 놀랍게도 지금도 매일 약 60톤에서 100톤 정도의 우주 물질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답니다. 오전 2시 52분에 이르러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뜨거운 바닷속 깊은 곳에서 화산의 열기와 엄청난 압력이 만나면서 자연의 화학실험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곳에서 분자들이 무작위로 결합하면서 최초의 유기분자인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RNA와 단백질도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났죠. 오전 4시 30분 드디어 완전한 형태를 갖춘 최초의 세포가 등장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지구상의 생명체가 공식적으로 존재하게 된 거죠. 거의 동시에 최초의 바이러스도 나타났어요. 이때쯤 지구 내부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지구 핵이 고체인 내핵과 액체인 외핵으로 분리되었답니다. 액체, 금속층이 내핵 주위를 돌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 13분경에는 더 복잡한 원시 세포들이 나타나서 간단한 생태계를 만들고 에너지를 얻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개의 방이 없는 원룸 같은 단순한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 원핵 생물 중에서 남조류라는 특별한 종류가 광합성이라는 놀라운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햇빛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음식으로 바꾸면서 부산물로 산소를 내뿜기 시작한 거죠. 오전 11시 35분에 지구 전체를 뒤바꾼 대산소화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조류들이 너무 많은 산소를 만들어내서 대기와 바닷물의 성분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생물에게 산소는 치명적인 독이었지만 이미 산소를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박테리아들이 나타나 있었답니다. 오후 1시 39분에는 생명체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세포가 다른 세포를 잡아먹었는데 소화시키는 대신 함께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세포 내 공생이라는 놀라운 협력 관계가 만들어졌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세포가 탄생했죠. 원핵 생물이 모든 게 한 방에 있는 원룸이라면 진핵 생물은 여러 개의 방이 있는 큰 집 같은 것이었어요. 오후 3시 43분까지는 세포들이 모여서 원시적인 다세포 생명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2시간 뒤인 오후 5시 47분에는 완전히 발달한 다세포 생명체가 유성 생식을 하는 최초의 유기체로 발전했어요. 이때 조류와 원시적인 형태의 생물들이 나타났고 최초의 균류도 등장했답니다. 그런데 오후 8시 38분에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온실가스와 해류 변화 때문에 기후가 갑자기 바뀌면서 눈덩이 지구라고 불리는 빙하기가 시작된 거예요. 지구 전체가 수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으로 덮였고 기온은 영하 50도까지 떨어졌어요. 대부분의 생명체가 사라지고 바닷속 온천과 얼음 틈새에 사는 생물들만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죠. 오후 8시 43분에 계속된 화산 활동으로 바다의 얼음이 녹기 시작했고 살아남은 생물들이 오후 9시 2분에 새로운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아발론 폭발이라는 생명의 대폭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디아카라 생물군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복잡한 다세포 유기체들이 나타났어요. 오후 9시 12분에는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체가 훨씬 더 복잡해졌고 단단한 껍질을 가진 최초의 생물들이 나타났어요. 자연이 다양한 모양과 기능을 실험하기 시작한 거죠. 가장 먼저 등장한 것 중에는 단단한 외골격을 가진 절지동물인 삼엽충이 있었는데 이들은 바다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오후 9시 27분에는 캄브리아기 폭발이 끝나고 오후 9시 34분경에는 식물이 육지에 나타났습니다. 이끼와 비슷한 단순한 생명체였는데 뿌리는 없었지만 몸 전체로 환경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었어요. 식물이 육지에 자리 잡으면서 지구 자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죠. 오후 9시 40분에는 최초의 육지동물이 나타났습니다. 절지동물인 이들은 현재 곤충들의 집계 조상이었어요. 거미와 지네 같은 동물들이 식물이 습한 해안 지역을 덮어가면서 먹이와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따라왔답니다. 오후 9시 50분에는 바다에서 물고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봉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바다는 턱이 없는 물고기부터 대형 포식자까지 다양한 생물로 가득했어요. 상어와 갑옷 물고기 같은 포식자들이 등장했고 입지느러미 물고기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후 10시 5분 드디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초의 양서류가 물에서 나와 육지로 올라온 거예요. 이들은 입지느러미 물고기의 후손으로 지느러미를 원시적인 다리로 진화시켜서 육지에서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후 10시 16분에는 대륙들이 합쳐져서 판게아라는 초대륙을 형성했습니다. 이런 충돌로 산맥이 만들어졌고 기후가 바뀌었죠. 대륙 내부는 건조해졌고 해안선은 열대기후로 변했어요. 오후 10시 20분에는 최초의 파충류가 육지에 나타났습니다. 오후 10시 48분 우리는 드디어 삼첩기에 들어섰습니다. 일부 파충류가 최초의 공룡으로 진화했어요. 이들은 아직 작았고 큰 도마뱀과 비슷했지만 다른 파충류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답니다. 바로 직립자세였죠. 공룡들은 다리를 몸의 옆이 아닌 아래쪽에 두고 걸었기 때문에 더 빠르고 민첩할 수 있었어요. 오후 11시 13분까지는 육식공룡이 없었어요. 그런데 공룡의 일부 진화 계통이 매우 독특한 길을 택했습니다. 드로메오사우루스 같은 작은 포식 공룡의 후손들이 최초의 깃털 달린 수각류로 진화한 거죠. 최초의 종류 중 하나인 시조새는 짧은 거리를 날 수 있는 능력과 이빨, 꼬리 같은 공룡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오후 11시 16분은 식물계에서 진정한 혁신을 보여주는 시점이었습니다. 최초의 꽃식물이 등장한 거죠. 그 이전까지 지구는 양치류, 침엽수, 소나무 등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들은 포자나 거씨로 번식했어요. 꽃식물은 복잡한 구조로 중요한 진화적 이점을 얻었답니다. 오후 11시 39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큰 지름 약 10km의 거대한 소행성이 현재의 유카탄 반도 근처에 초속 20m의 속도로 충돌한 거예요. 불타는 공이 반경 1000km 이내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렸어요. 충돌로 인해 폭 약 180km, 깊이 수십 킬로미터의 분화구가 생겼습니다. 하늘을 먼지가 어둡게 만들고 햇빛을 차단했어요. 기온이 치솟았다가 불폭풍이 땅을 휩쓸고 숲이 타버리고 생태계가 파괴되었죠. 바다가 끓고 동물들이 죽어갔어요. 공룡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갔고 폭풍과 쓰나미, 지진, 산불이 수년간 지구를 황폐화시켰어요. 살아남은 종들은 재앙적 멸종 이후 열린 새로운 생태적 지위에 필사적으로 적응했어요. 지구상의 생명체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기후가 바뀌었지만 기온은 정상으로 돌아왔죠. 이것이 바로 포유류의 부상이었답니다. 이전에는 작고 대부분 야행성이었던 포유류들이 이제 해방된 지위를 차지하고 빠르게 진화하기 시작했어요. 오후 11시 40분에 그중 몇몇 특별한 종이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여우원숭이와 비슷한 작은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들은 야행성이었고 나무에서 먹이를 찾으며 지상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답니다. 이들이 바로 영장류였어요. 오후 11시 49분에는 좁은 코를 가진 최초의 원숭이가 나타났고 오후 11시 58분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전설적인 일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울창한 숲이 사바나로 변하면서 영장류들이 나무에서 내려와 지상 생활에 적응해야 했던 거죠. 이로 인해 사헤안트로푸스 차덴시스가 등장했어요. 오후 11시 59분 13초 모든 일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호모 하빌리스 또는 손재주 인간이 등장했어요.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상당히 큰 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36초에 호모 에렉투스가 나타났어요. 850에서 1100세제곱센미터 용량의 더 큰 뇌를 가지고 있었죠. 호모 에렉투스는 두 발 보행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으며 더 비례적인 사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12초 전에는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나타났어요. 1100에서 1400세제곱센티미터의 더 큰 뇌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 존재들은 불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거처를 짓고 나무창과 석기를 사용하여 매머드와 코뿔소 같은 큰 동물을 사냥했어요. 10초 전에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등장했습니다. 더 큰 뇌를 가진 뛰어난 사냥꾼이었고 사회적으로 더욱 발달해서 병자와 노인을 돌보고 죽은 자를 묻으며 의식을 거행했어요. 4초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났어요. 네안데르탈인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의 후손이었죠. 현재 이 세 종 모두가 행성에 공존했어요. 마지막 1초에 첫 번째 호모 사피엔스, 즉 현대 인류가 나타났어요.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이주를 시작해서 다른 대륙으로 퍼져나갔고 네안데르탈인은 멸종했습니다. 마지막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인간은 마지막 소빙하기에서 살아남았고 기후가 안정되면서 농업과 가축 사육에 유리해졌어요.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 인간이 농업을 발전시키면서 근본적으로 정착 생활로 전환했죠. 95리초 전에 기자의 피라미드가 지어졌고 몇 밀리초 후에는 최초의 상업적으로 성공한 증기기관이 만들어졌어요. 5밀리초 전에는 인터넷의 전신인 아르파넷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고 있답니다.